이제 11월 4일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역시 월드시리즈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월드시리즈 이 결정적인 이 분수령이 될 수 있는 5차전 결국에는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승리를 또 거뒀습니다. 네, 필라델피아의 홈구장에서 열리는 마지막 월드시리즈 경기였었는데 휴스턴이 3대2로 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요. 이로써 7전 4선승제 월드시리즈에서 3승을 먼저 챙기면서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로 등판했었던 이 신더가드 선수 그리고 이제 벌렌더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해볼 텐데요. 사실 벌렌더 선수 이날 경기 전까지 개인 통산 8경기 동안 월드시리즈에서 승리 없이 평균 자책점 6.07 6패만은 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벌렌더가 과연 만회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월드시리즈 1차전 5이닝 5실점처럼 또 무너질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도 많이 쏠렸었는데, 벌렌더가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5이닝 1실점, 그러니까 16년 만에 월드시리즈 1승 차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투구수가 94개였고요. 4피안타 1실점, 볼넷 4개가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삼진도 6개를 잡아내면서 최선을 다했다. 진짜 제 몫을 다했다. 뭐 이 정도로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관록의 피칭을 통해서 실점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하남자 피칭이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규 시즌에 사실 1점대 후반을 찍었을 때는 막 윽박 질렀잖아요. 그렇죠. 벌렌더 선수가 구속도 잘 나오고 막 이랬는데, 오늘 경기는 물론 이제 슬라이더의 위력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가을 야구 끄트머리로 갈수록 투수들이 지칠 수밖에 없지만 다소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노련한 모습, 이렇게 또 포장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1회 초에 이 휴스턴이 곧바로 선취점을 만들어 냈었잖아요. 네. 알투베가 안타를 때려낸 이후에 곧바로 페냐가 적시타를 치면서 1점을 먼저 뽑아줬는데 이제 1회 말이 됐고 벌렌더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근데 첫 타자인 슈와버에게 곧바로 솔로포를 허용하면서 바로 동점을 내주는. 오늘도 약간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경기에서 벌렌더가 허용한 이 피홈런이 본인 통산 월드시리즈에서 10번째 피홈런이라고 하더라고요. 요게 캐피스 헌터와 이날 경기 전까지는 9개로 공동 1위였는데 이제 월드시리즈에서 가장 많은 홈런을 맞은 선발 투수는 이제 벌렌더가 또 됐습니다. 그렇죠. 벌렌더가 사실은 이후에도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었지만 어쨌든 1회 말은 잘 정리를 했었는데 2회 말에도 이제 투아웃까지 잡아놓고 나서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래요. 세구라 안타, 마쉬, 수어버 연속 볼넷으로 2사 만루 위기였는데요. 호스킨스 선수가 사실 오늘 경기 정말 좀 필라델피아 패배의 지분을 많이 가져갔을 것 같습니다. 이때도 그렇죠.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찬스를 또 무산시키고 말았거든요. 일단 뭐 월드 시리즈에 올라오는 과정에서 포스트 시즌 6홈런을 때려내면서 하퍼와 함께 타선을 이끌었었지만 월드 시리즈에서는 호스킨스의 부진이 정말 길어지고 있고, 이날도 오타 주무한테 삼진 4개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3회 말에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하퍼 볼넷, 봄 안타로 2사 1루로 위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사에서 계속 찬스가 찾아왔는데 이걸 해결해줄 수 있는 타자들이 현재까지는 필라델피아에 안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좀 아쉬웠네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쨌든 신더가드 같은 경우에도 1회 초에 실점을 한 다음에 2회, 3회는 3자범퇴로 막아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신더가드를 원래 올렸을 때 계획은 3이니까지,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2회랑 3회 이제 3자범퇴로 막다 보니까 뭐 페냐까지는 가볼까?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페냐까지는 가볼까 하는 그 욕심이 결국에는 페냐 선수의 선두타자 홈런으로 연결이 됐고 이게 결국 결승점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5회 말에도 찬스 있었어요. 2사 후에 하퍼 2루타 터지면서 또 한 번 득점권의 주자를 놨습니다만 또 카스테야노스. 오늘 경기는 호스킨스, 카스테야노스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만 딱 한 번만 쳤더라도 이 필라델피아가 경기 가져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수비 얘기도 할 수 있겠죠. 7회에도 마시의 무리한 수비로 진짜 위기를 맞았습니다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무실점으로 넘어갔었는데 8회 초 실책은 너무 결정적이었죠. 그래요. 이 호스킨스 선수가 또다시 이 1루 땅볼, 로버트슨이 알바레즈를 상대로 1루 땅볼을 유도했습니다만 이 공을 더듬으면서 타자 주자만을 잡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타이밍이 홈에 승부했으면 충분히 아웃이 그렇죠. 되는. 그때 이미 알투베는 스타트를 끊었는데 3루에서 홈까지 절반 지점도 통과하기 전이었어요. 그랬을 때 호스킨스가 그냥 안전하게 처리해서 곧바로 홈으로 던졌더라면 바로 홈에서 이제 알투베를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홈 송구를 의식하다 보니까 애가 공을 더듬은 거야. 그 틈을 타서 알투베는 홈인을 했고 호스킨스는 잡아서 간신히 태그아웃을 시키긴 했지만
거기서 추가점이 나오고 말았죠. 그래요. 너무 아쉬웠던 부분은 8회 말에 이 필라델피아가 따라가는 추격의 점수를 만들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몬테로 상대로 세구라 선수의 적시타 터지면서 3대2까지 필리스가 추격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베이커 감독도 확실히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몬테로를 8회에 올리기로 했으면 9회는 프레슬리를 올려야 되니까 8회는 몬테로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프레슬리한테 과감하게 5아웃 세이브를 맡기는 결정을 내렸고 그게 제대로 주요하게 먹혔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경기는 필라델피아 입장에서 참 운도 안 따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슈아버 선수의 이 강한 타구, 맨시니 선수의 글러브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닝이 마무리됐다라는 점. 이 타구가 그렇죠. 가장 아쉬웠을 것 같아요. 1-3루 찬스였잖아요. 그리고 이 기대 타율이 5할 6푼짜리. 사실은 웬만하면은 페어가 나올 만한 타구였는데 그거를 교체 투입된 맨시니가 좋은 수비를 통해서 막아내면서 필라델피아 결국에는 동점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1루수가 구리엘이었더라면 뭐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고 게다가 이 슈아버 선수가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 지난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페어성 이 타구를 쳐냈지만 심판 판정이 결국에는 파울로 선언이 되면서 놓쳤었죠. 그래요. 월드 시리즈 초반에 생각나실 겁니다. 슈아버의 홈런이 처음에는 파울 홈런이 처음에는 홈런으로 판정이 났다가 나중에 번복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슈아버 선수가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 많은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막판까지 이 휴스턴의 중견수 맥코믹 몸을 날린 펜스 플레이, 야 이것도 정말 빛나는 그렇죠. 장면이었습니다. 리얼무토의 타구 역시 뭐 타구 속도도 100마일 육박했었고 기대 타율이 6할이 넘는 타구였는데 사실 그 우중간 쪽 시티즌스 뱅크 파크의 그 우중간 쪽 펜스는 보호대도 없어요. 거기가 뒤에가 전광판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그냥 뼈 부러질 수도 있는 건데 맥코믹이 진짜 몸을 날리는 수비로 그걸 막아내면서 결국에는 거기서 휴스턴 쪽으로 모멘텀이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양 팀의 1루수 그리고 이제 중견수들의 수비가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봤을 때 오늘 경기는 참 필라델피아의 운이 다 했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운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필라델피아의 수비가 불안한 거는 정규 시즌 내내 마찬가지였었고 휴스턴은 정규 시즌 내내 아메리칸 리그에서 수비를 제일 잘하는 팀이었으니까 이거야말로 전력이다 라고 말해도 할 말이 없죠. 그렇네요. 네, 오늘 경기 MVP 역시 뭐 저희가 선정한 선수,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선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레미 페냐 선수가 오늘 경기 참 돋보이는 그런 활약을 펼쳐줬는데요. 그렇죠. 첫 번째 적시타, 선취점을 만드는 적시타도 때려냈죠. 결승 홈런도 때려냈죠. 그리고 1-3루 상황을 만들어서 추가점을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으니까 팀의 3득점에 모두 페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요. 월드 시리즈에서 신인 유격수가 홈런 때려낸 게 페냐가 또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골드글러브도 신인으로서 최초로 타냈는데 신인 최초 유격수 타이틀 대부분 지금 페냐 선수가 가져가고 있고 이 신인 유격수 포스트 시즌 홈런 4개 이미 1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격수 신인 포스트 시즌 토탈 베이스, 그러니까 총 루타로 보더라도 30루타로 데릭 시터의 28루타, 이때 1966 시즌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능가하는 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야, 데릭 지터 하면 믹스터 옥토버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이 떡잎부터 다른 선수 아니었습니까? 노멤버네. 이 떡잎부터 다른 선수였는데 야, 이 지터의 기록을 벌써부터 뛰어넘는 이런 대형 유격수, 신인 유격수가 나왔다는 점도 이 휴스턴이 굉장히 코리아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렇죠. 코리아를 보낸 이유가 이게 여기에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페냐가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워주고 있고요. 어쨌든 벌랜더 얘기로 다시 돌아갑시다. 2006년 디트로이트 소속으로 1차전에 나섰을 때가 10월 22일이었어요. 월드 시리즈 1차전에. 그렇죠. 월드 시리즈 1차전에 나갔을 때. 그 이후에 16년만 일수로 따지면 5,000일이 넘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월드 시리즈에서는 계속 약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드디어 첫 승을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포함해서 이제 9경기 1승 6패, 평균 자책점은 5.63, 좋지는 못합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첫 승을 거뒀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필라델피아는 오늘 경기 득점권에서 7타수 1안타, 잘루 12개로 침묵했다라는 점이 두고두고 아쉬운 점이다. 그렇죠. 수비에서도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어쨌든 오늘 벌랜더를 응원하기 위해서 케이트 업튼이
또 한 번 이 필라델피아의 홈구장을 방문한 장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벌렌더가 오랜만에 이제 월드 시리즈 승리를 따내서 정말 기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 쉬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부터 6차전이 휴스턴에서 또 벌어지게 됩니다. 6차전 선발 투수 휠러와 발데스의 맞대결인데요. 사실 2차전에서 두 투수 이미 맞대결 펼친 적이 있었죠. 당시에는 윌러 선수가 5이닝 5실점 사자책으로 좀 부진했고 반면에 발데스는 6점 1이닝 1실점 굉장히 호투를 펼쳐줬습니다. 그렇죠. 윌러가 사실은 월드 시리즈 2차전 전까지 굉장히 포스트 시즌에서 가장 잘 던지는 선수 한 명만 꼽자면 윌러였었는데 이날 부진했었고 대담 증세를 느끼면서 구속도 하락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도 추가 휴식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과연 이틀의 추가 휴식일이 이 윌러의 반등에 도움이 될지도 궁금하고 만약 윌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않는다면은 발데스가 선발 투수로 나가는 휴스턴이 무난하게 월드 시리즈 우승을 확정짓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미 휴스턴 쪽으로 많이 기운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필라델피아 팬분들 그리고 또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7차전까지 또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경기 6차전에 또 나오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오늘 컨텐츠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